종합토론은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윤승용 이사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윤승용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예, 사실 이 주제로 연초에 아마 학술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이렇게 미리 잘 내다본 건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의적절한 그런 어떤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조발제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비록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70년 동안 분단 체제를 지속시킨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다. 우리 내부의 문제다. 뭐 이런 어떤 명쾌한 답변을 좀 주셔가지고 오늘 기조발제에 감동 많이 했습니다. 오늘 네 분이 발표하셨습니다. 대종교, 천도교, 원불교, 그 다음에 민족종교협의회 이렇게 이제 종교별로 이렇게 민족종교협의회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은 그 네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다들 민족종교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논의가 별로 또 거론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토론 시간에 그걸 중점적으로 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민족종교가 이런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방향성에 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지금 현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종교 전리이신 민인홍 선생님의 대종교의 민족의식을 중심으로 본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역사적 형성과 현대적 의의는 대종교의 핵심 사상과 역사에 대한 종합적 해설에 가까운 글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종교의 사상적,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충실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주제들이 뚜렷한 틀 없이 펼쳐지고 있어서 논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논평의 지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뒤의 주제는 민족종교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평자의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글에서 대종교 남북 문제 해법의 함수가계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종합토론 시간에 대종교의 다른 어르신들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박물관에서 광복 80주년 특별전 3부작을 실시하고 있는 게 그 첫 번째 전시로서 김가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라고 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와 연동된 학술 포럼을 6월 13일 날 했습니다. 주제가 우리 오늘 토론 주제와 연관되는 주제인데요. 대종교와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통일이라고 한 주제로 기조발제와 서너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논문이 구체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열렸던 그 학술 포럼 대종교와 독립전쟁 그리고 남북통일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술 포럼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을 통일 실현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는 그러한 결론점을 가지고 디자인된 학술대회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보다는 제가 읽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명진 교수님께서는 동학천독의 남북교의 역사에 대해서 분단기부터 2010년까지 역사에 대해서 쭉 상세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2010년 이후 내용은 앞에 내용에 비해 조금 약간 간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0년 이후에 남북관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2010년 이후 남북 천도교의 교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영준 교수님께서는 동학 천도교의 민족통일론이라는 거대 담론을 얘기를 해주셨고 그 거대 담론과 더불어 단계별 실천 내용 가지고 6가지 상세하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운동이랑 담론의 단계별 내용이랑 혹시 연결점이 있는지 그러면 좀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론과 실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잘 와닿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내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발표문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이 학술대 전체에 관통하는 질문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데 특히 이제 동학 천도교 입장에서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의 세 가지 내용 질문을 이제 끝으로 드리면서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것은 남북 교류가 이제 본격화된 것, 특히 동학민족 통일회와 천도교 청우당이 교류된 거 위주로 다 제가 이제 글을 썼던 거고요. 2010년 이후에도 왕왕 있었지만 활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2010년에 그 이명박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저 모든 교류를 단절시켰거든요. 제가 남북 교류에 마지막 참석했던 것도 2018년에 개성회담에 가서 개성에서 만났던 거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민족통일운동 방안으로서 6가지 방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신개벽운동 또 그리고 그 민족정신 선양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인대천 사상 선양운동, 그리고 네 번째는 삼경, 경천 경인 경물 사상이죠. 삼경 세 가지를 공경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해월 최시영 선생님 하신 말씀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삼경 사상을 실천하는 운동을 하자. 그리고 이제 남북화 5번째가 이제 남북화해 운동, 그리고 6번째가 이제 종교화합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을 국내적으로 다 운동을 하면서 남북 교류의 활성화하는 데 우리가 기여하자. 그러니까 남북 교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우리 남쪽 사람들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6가지 운동을 병행해서 하자라는 건데 제가 이제 아까 설명에는 그걸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떤 통일 정책을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동학천도교의 입장은 뭐냐. 이게 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족종교 전체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민족종단 차원에서의 운동은 뭐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동학천도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동학천도교는 일단 뭐 북한의 파트너가 있어요. 명백한 파트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뭐 단절시켜서 우리가 교류를 안 하는 것뿐이지 이게 조금만 열리면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또는 뭐 특히 이제 국정원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마다 우리를 좀 이용하라. 지금 단절돼 있다고 해서 그냥 끊을 게 아니라 비밀 라인보다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정부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를 좀 이용하라. 우리는 뭐 바로 파트너가 있고 또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하여간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해결될 여지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정석입니다. 저는 우리 박광수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원불교 입장에서 기왕의 통일론, 특히 이제 예시해 주신 좌산의 통일 대토론, 이건 거의 평화 통일론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해석할 것인지, 그러니까 평화론으로 이것을 재평가하고 재해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통일론을 근저에 둬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통일론을 빼놓는 이제 평화를 강조하는 이런 입장에서 선생님 또는 이제 원불교 입장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산 이광정 목사님의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남한에서는 무력 통일, 흡수 통일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해라. 그 다음에 북한에는 뭐냐, 무력 도발, 적화 통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개념 속에는 평화적인 협정의 과정을 통해서 또 평화 협력을 통해서 결국은 한민족이 근본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통일이란 말을 거의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제안을 했듯이 아마 남북 교류 협력부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상당히 이제 교류 협력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지만 종교적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한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것. 다만 평화적인 협정과 노력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는 분명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김방중입니다.
본 발표문은 지난 2006년부터 14년까지 남북 교류 실무회담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이창구 박사님이 그동안의 민족종교 통일운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 글입니다. 그간의 민족종교 통일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았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발표자의 뚜렷한 견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에 3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남과 북, 민족 종교 간의 유대화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둘째, 문재인 정부 당시 민족 종교 통일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셋째, 민족 종교 통일운동에 가능한 남과 북의 대화의 주체는 어디인가? 또 어떠한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또 사단법인 결의할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상입니다. 남북 간에 이제 우리 민족종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쪽에는 천도교, 그다음에 원불교 2개 교단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쪽에 이제 대종교가 없죠. 그런 상태로 있어서 사실 이제 북쪽의 대종교가 해야 할 역할을 천도교 이제 유명희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남북 간에 우리 민족 종교 간에 서로 이제 소통한다는 것도 좀 더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북쪽에서 주로 이제 북미 회담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결렬이 됐잖아요. 아무튼 그런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초기에는 금방 막 더 큰 일이 생길 것처럼 했지만 결과가 이제 북미 회담 하노이 결렬로 끝나다 되니까 결국 그 사이에 종교가 들어갈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민족종교협의회하고 결의를 살리기 운동부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족종교협의회는 이제 개천절 중심으로 이제 북쪽과 대화 파트너를 정해서 그 개천절 중심으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의를 살리기는 이제 한양원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하려고 했던 게 무슨 사업이냐면 조선 종교인 협의회와 이제 독도 그 규탄대회를 하려고 한양원 회장님 모시고 북경에 돌아가기 전까지 그걸 논의를 하다가 이제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독도 문제를 결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독도 문제를 일단 거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도 원불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동북공정 문제 이것을 이제 거론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결의는 역사 문제를 가지고 북쪽과 소통하는데 민족종교가 차원에서 만난다면 2가지 주제는 예를 들면 개천절 공동행사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역사 문제, 이것이 이제 주로 주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